해질녘 진료실 창가로 붉은 햇살이 들어올 때쯤 마지막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3살의 김영호 씨,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채로 의자에 앉으셨죠.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밤에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새벽 3시쯤 눈이 떠져 버려요. 그리고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다시 잠이 안 와서. 김영호 씨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순한 불면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사인 저로서는 이런 증상이 노년기에 발생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김영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 이런 정서적 요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닐 수 있었죠. 약은 드시고 계신가요?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잠이 안 와서 약국에서 산 수면 유도제도 가끔 먹고 있고요. 저는 김영호 씨의 진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베타차단제처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수면제 복용은 오히려 자연적인 수면 사이클을 방해할 수 있고요. 김영호 씨, 잠은 단순히 푹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회복과 정비가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력, 기억력, 혈압 관리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김영호 씨의 눈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계속 잠을 못 자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참 많은 비율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라는 점입니다. 김영호 씨, 오늘은 수면장애의 원인부터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일단 김영호 씨의 수면장애 원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멜라토닌 감소예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진료실 창문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진료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햇빛을 쬐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15분만 쬐어도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돼요. 아침 햇살 15분이 수면제보다 낫다는 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김영호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해결책에 조금 안심하신 듯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물의 영향이에요. 김영호 씨께서 드시는 고혈압 약 혹시 저녁에 드시나요? 네, 저녁 식사 후에 먹고 있어요. 일부 고혈압 약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베타차단제 계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약을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김영호 씨의 처방전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약은 몸에 맞아야 하고 시간도 맞아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니까요. 고혈압 약 중에서도 수면에 영향을 덜 미치는 약으로 변경하고 복용 시간도 오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입하시는 수면 유도제는 당분간 중단하셨으면 해요. 오히려 수면 주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분명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았죠. 혹시 코 고는 소리가 심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김용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제 콧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셨죠. 저는 생각했던 대로구나 싶었습니다. 노년기 수면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밤새 반복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본인은 깊이 잤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매우 얕은 수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김용호 씨,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일 수 있어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김용호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수면다원 검사요? 그게 뭔가요? 잠을 자는 동안 뇌파, 심장 박동,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김용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수면 무호흡증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김용호 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안도감을 주는 듯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낮 시간의 활동량이에요. 김용호 씨,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김용호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집에만 있을 때가 많아요. 가끔 슈퍼에 갈 때 빼고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낮 시간의 활동량 부족과 과도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호 씨, 우리 몸은 적절히 피곤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꼭 운동이 아니라도 마트에 가기,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런 것들로도 충분하답니다. 김용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낮에 심심하면 자주 누워있곤 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아요. 짧게 15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것은 괜찮지만 길게 주무시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용호 씨의 얼굴에도 노을빛이 물들었네요. 그 따스한 빛 속에서 김용호 씨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밤마다 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다가 문득 아내 생각이 나서.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용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바로 이거였군요. 수면장애의 5번째 원인,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요인. 특히 배우자 사별 후의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용호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학적 처방만큼이나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잠들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용호 씨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았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7-8 호흡법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용호 씨도 따라 하셨죠. 1번, 2번, 3번. 호흡을 마친 김용호 씨의 어깨가 조금 낮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듯 했어요. 그리고 혹시 밤에 고요한 집에서 혼자 계실 때 특히 더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김용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전에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침묵보다는 부드러운 배경음이 있는 편이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진료실 한쪽에 있던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잔잔한 파도 소리를 틀었습니다.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진료실을 채우자 김용호 씨의 표정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저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병원에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한 수면 모임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김용호 씨의 눈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같은 아파트 사시는 박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약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아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수면 호르몬의 감소, 약물의 영향, 수면 무호흡증, 활동량 부족, 그리고 정서적 요인까지.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다시 신체 건강과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김용호 씨, 제가 작년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70세 박정숙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호 씨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 여사님도 남편을 잃고 나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특히 새벽 2, 3시쯤 꼭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셨죠. 김용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어요. 그분께 제가 방금 알려드린 4-7-8 호흡법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제안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김용호 씨의 표정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자신도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그분의 경우는 특히 규칙적인 일상이 중요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 나갔죠.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아도 같은 시간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김용호 씨의 손에 든 수면 일지 작성법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셨는지, 그리고 중간에 깨신 시간이 있다면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낮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커피나 차를 드신 시간도요.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답니다. 김용호 씨는 종이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였죠. 그리고 혹시 침실 환경은 어떠신가요? 빛이나 소음, 온도 같은 것들이요. 글쎄요. 커튼이 얇아서 아침에 일찍 햇빛이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옆집에서 가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수면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커튼이나 수면용 안대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서랍에서 수면 안대와 귀마개 샘플을 꺼내 김용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도구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죠. 김용호 씨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수면 장애의 5가지 원인과 해결책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진료실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감소. 해결책은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와 아침에 햇빛 쬐기.
특히 아침 햇살은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밤이다라는 신호로 이어지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답니다. 둘째, 약물의 영향. 해결책은 복용시간 조절하기와 필요하다면 약 종류 변경하기. 의사와 상담하면 수면에 덜 영향을 미치는 약으로 대체할 수 있죠. 셋째, 수면무호흡증이나 콧골이. 해결책은 수면다원 검사로 정확한 진단받기, 체중 감량하기, 옆으로 누워서 자기.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 치료기 CPAP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넷째, 낮잠 과다와 활동량 부족. 해결책은 하루 30분 걷기와 오후 3시 이후 낮잠 피하기. 규칙적인 활동은 신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섯째,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요인. 해결책은 명상, 호흡 훈련, 대화 습관 들이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깊은 잠의 첫걸음이니까요. 김용호 씨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연했던 문제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진 과제로 변하니 조금 더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약을 먹는 것보다 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문이죠. 약보다 강한 게 잠이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 몸은 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특히 수면제는 내성이 생기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연적인 수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요. 김용호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 못 자면 내성도 면역도 다 무너지는 법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수면은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이 둔화돼요.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감기나 독감에 더 자주 걸리게 만들고 심지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인답니다. 저는 김용호 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까요.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김용호 씨, 사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박정숙 여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나서 단지 잠을 못 주무시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력도 없고 약을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었죠. 김용호 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진짜 문제는 혼자 있다는 마음이었더라고요. 외로움과 불안감이 수면을 방해하고 그것이 다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김용호 씨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었어요. 4-7-8 호흡법으로 잠들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셨고 동네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합창단에도 참여하시게 됐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김용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의학적 정보가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본 듯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용호 씨도 충분히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봐요. 저는 처방전과 함께 수면 일지, 호흡법 안내문을 김용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한 수면 모임 안내문도 함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라는 점이요.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김영호 씨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제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큰 위안이 되네요. 그럼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함께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봐요. 김영호 씨가 진료실을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음 진료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김 할머니의 기억력 감퇴 증상이었죠. 사실 이것도 수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기억의 정리와 고착화 과정이 방해받으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어느새 하루의 진료를 모두 마치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영호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이 안 와요. 라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수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한수면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버린다는 점이에요.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 체계, 인지 기능, 심혈관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잠은 좋은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김영호 씨의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분처럼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학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죠. 약물 처방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네요.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 김영호 씨도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당장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분명 개선될 거예요. 제가 오늘 김영호 씨에게 알려드린 5가지 원인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멜라토닌 감소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아침 햇살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물 영향은 복용 시간 조절이나 약 종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낮잠 과다와 활동량 부족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요인은 호흡법, 명상, 그리고 대화를 통해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치매 예방에 관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네요. 치매를 늦추는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이것도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 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기 때문에 좋은 수면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진료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며 내일의 강연 준비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치매 이렇게 막으세요. 뇌를 젊게 만드는 60대의 생활 습관 5가지 완전 정리. 내일 강연의 제목이자 다음 주제가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의학적 정보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야겠어요. 진료실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큰 치유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 문제는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내일도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병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모든 분들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